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업위키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들께도 말을 겁니다. 도시에 살면서 주말이면 흙을 만지고 싶은 분들, 언젠가 귀농을 꿈꾸며 작은 밭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요.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이 산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는 예외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흔히 말하는 주말 농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뜨거운 것이 하나 더 있죠. 밭에 작은 시설을 두고 머무를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오늘은 이 둘의 규칙을 정리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내 농지, 무엇을 알고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먼저 주말 농장 제도부터요. 근거는 농지법 제7조입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짧지만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상한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이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1000제곱미터 딱 그만큼은 안 되고 그보다 작아야 합니다. 평으로 치면 약 300평 정도가 상한선 부근이죠. 둘째, 면적은 세대원 전부를 합산합니다. 내 명의만 세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와 자녀의 주말 영농 농지를 모두 더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해요. 부부가 각각 800제곱미터씩 사면 합산 1600이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취득 절차는 일반 농지와 같습니다. 주말 농장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 필요해요. 다만 내는 계획서가 다릅니다. 농업경영 계획서 대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냅니다. 그리고 지난 경매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것 하나 기억하세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토지 이용 계획으로 진흥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주말 농장도 농지입니다. 사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묵히면 처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위성 영상과 드론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사두고 안 짓는 농지가 예전보다 쉽게 드러나요. 주말에 가끔 가면 되겠지 하고 1년 넘게 묵히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한도를 꽉 채워 사기보다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면적만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의 거리, 물과 진입로, 다닐 수 있는 빈도까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가족 텃밭이라면 수십에서 수백 제곱미터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영농과 일반 농업 경영의 차이도 정리해 둘게요. 주말 영농은 면적이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내며 농업 경영체 등록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직불금도 원칙적으로 비대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본격적으로 지으려면 주말 영농이 아니라 일반 농업 경영 목적의 취득이 되어야 하고 그때는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같은 다른 제도와 연결됩니다. 시작은 주말 농장으로 했더라도 규모와 목적이 커지면 관할기관의 현황을 알리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밭에 두는 작은 시설 이야기입니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다릅니다. 농막은 오래된 개념이에요. 농자재와 농기구를 보관하고 농작업 중에 잠깐 쉬는 시설입니다. 핵심은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 농막을 심고 범위를 넘겨 별장이나 주거용처럼 증축해 쓰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촌체 유형 쉼터는 새로 제도화된 시설입니다. 농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도록 만든 체류를 전제로 설계된 시설이에요. 농막처럼 사실상 별장으로 쓰는 관행을 정리하면서 머무르고 싶은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흐름이지요. 농지법 시행령은 농막과 쉼터를 농지에 둘 수 있는 시설로 나란히 정하고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간단합니다. 보관과 잠깐의 휴식이 목적이면 농막, 머무는 것이 목적이면 쉼터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쉼터를 두려는 분의 실무 순서는 3단계입니다. 첫째, 입지 확인.
두려는 농지가 쉼터를 둘 수 있는 곳인지 봅니다. 둘째, 요건 확인. 허용 면적과 구조, 부대시설 한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면적과 체류 기준 같은 구체 수치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지자체 운영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신고와 설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뒤 체류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하나, 쉼터는 작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체류를 위한 시설이지 상시 주거시설이 아니에요. 아예 옮겨 살 생각이라면 쉼터가 아니라 농업인 주택 같은 주거 목적의 별도 절차, 농지 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탈을 막는 길입니다. 이어서 질문과 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사면 한도가 2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면적은 세대원 전부의 농지를 합산합니다. 부부 합쳐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각각 800씩 사면 합산 1600으로 한도 초과입니다. 두 번째 질문. 1000제곱미터를 딱 채워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문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1000제곱미터 자체도 한도를 넘습니다. 그보다 작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주말 농장용 농지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를 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니 계약 전에 진흥지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네 번째 질문. 바빠서 1년간 농사를 못 지었는데 괜찮나요? 주말 농장도 농지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묵히면 처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경이 길어지기 전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 위탁 같은 합법적인 길을 검토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농막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농막은 보관과 잠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이지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신고 범위를 넘겨 주거용처럼 쓰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머무는 것이 목적이면 쉼터 기준을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 쉼터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까지 되나요? 구체적인 면적과 체류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지자체 운영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운영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두려는 농지에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주말 농장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대상입니다.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주말 체험 영농은 일반적으로 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규모를 키워 일반 농업 경영으로 전환하면 그때 다른 제도와 연결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 면적 감각이 안 잡히는데 1000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인가요? 평으로 환산하면 약 300평입니다. 1제곱미터가 약 0.3평이거든요. 가족이 주말마다 가꾸는 텃밭이라면 수십 평, 그러니까 100에서 200~300제곱미터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상한선보다 내 체력과 시간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예 농촌으로 옮겨 살고 싶은데요. 그 경우는 쉼터가 아닙니다. 쉼터는 일정 기간 체류용이라 상시 거주가 목적이라면 농업인 주택 등 주거 목적의 별도 절차, 농지 전용 검토가 맞습니다. 목적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 3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우리 세대의 주말 영농, 농지 면적을 전부 더해 1000제곱미터 미만인지 계산해 보기. 둘, 계약 전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와 농업진흥지역 여부부터 확인하기. 셋, 쉼터를 생각 중이라면 관할 시군구의 최신 설치 기준 물어보기. 작게 시작하는 농지가 즐거움으로 남으려면 규칙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말에 흙 한 평이 언젠가 귀농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주말 영농과 쉼터의 비교표는 농업위키, farmwiki.co.kr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 위키 라디오였습니다. 늘 안전 농사하세요.